경주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일 하루에만 4명이 확진되는 등 일주일 새 지역 감염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올 수능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평이 대부분인 가운데 높은 결시율로 인한 등급 조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농업에도 빅데이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기후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농작물 품질 향상에 나섭니다.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수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올 수능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평인데요. 하지만 높은 결시율로 인한 등급 조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 올 수능. 수능출제위원회는 특별히 어렵지 않게 예년 수준에서 문제를 냈고 EBS 연계율은 70%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일부 과목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입니다. 수학? 상상 어려워서. 네. 생명과학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평이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입시 전문가들은 인문계에서는 수학, 자연계에서는 과학 탐구 영역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지만 다소 변별력을 갖춘 인문계는 수학 영역 그리고 자연계는 과학 탐구 영역 점수가 상위권 진입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응시생이 줄고 결시율이 늘어난 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마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 인원이 줄어든 만큼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 수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결시율까지 높다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여부가 어떤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점수가 등급 컷에 한두 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수시 전형에 꼭 참여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논술고사와 면접 등이 이어지는 만큼 수시를 준비한다면 이에 대한 마지막 점검과 대비도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에서 4일 하루에만 4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이후 50여일간 잠잠하던 경주는 11월 28일 영남대 음대 외부 강사 관련한 20대 여대생을 시작으로 4일 오후까지 일주일 새 지역 감염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영남대 음대 관련, 4명은 다른 지역 등 기존 확진자 접촉, 2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포함해 경북 도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60명으로 경주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 북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인 뒤 귀금속 2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9살 A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당시 A씨는 가게에 있던 CCTV까지 챙겨 달아났으나 주변 다른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포도계의 귀족이라 불리는 샤인머스켓.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가격도 비싼 편이죠. 전국 샤인머스켓 생산량의 70%가 경북에서 생산될 정도로 지역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더 좋은 품질의 샤인머스켓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가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익은 샤인머스켓이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홍콩 등에 수출하는 것으로 한 해 200여 톤이 상주에서 생산됩니다.
일교차가 크고 적합한 토지 환경을 갖춘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포도 종류는 과일 썩은병 등 병해충에 특히 취약해 온도와 습도 조절 등 병해충 방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23년까지 3억 원을 들여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의 방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배 단지와 저온 창고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랩을 설치해 해충 종류를 분석해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습도는 병을 가져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더 빨리 병균이, 세균이 번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스마트팜을 보고 온습도를 확인하게 되면 병해충을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경북농업기술원은 내년까지 샤인머스켓 농가에서 측정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바이러스 진단 장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상주와 김천, 경산, 영천 등 16개 재배 농가가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샤인머스켓 자체가 재배되기 시작한 게 한 5, 6년 정도 되는데 이 병해충에 대한 정보 자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온습도의 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내부의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하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명품 과일 재배 사업에 데이터 연구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신품종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대합실과 승강장에 이어 지하철 1호선 모든 열차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1호선에 운행 중인 열차는 6칸씩 모두 34편성으로 한 칸당 2대씩 총 408대가 설치됐습니다. 2호선 열차는 내년에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 터널에도 양방향 전기 집진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경세제관리사무소 옛길 박물관에 소장된 문경 옥소고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554호로 지정됐습니다. 문경 옥소고는 조선 후기 여행가인 옥소 권섭 선생의 문집으로 문학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옥소고를 포함해 문경시의 지정문화재는 모두 105점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서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에 달합니다. 강원 동해시의 한중대도 2년 전 폐교했는데 아직도 직원 100여 명이 밀린 임금 44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교된 대학 구성원의 막막한 현실을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는 안모 씨. 안 씨는 지난 2018년 2월 말까지 폐교된 한중대 교무처에서 근무했습니다. 폐교 직전까지 학교에 머물렀던 안 씨가 1년 넘게 받지 못한 임금은 1억 원가량. 졸지에 직장을 잃은 안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전 교직원들이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연고가 없는 교직원들은 동해를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연고가 있는 교직원들은 여기서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죠. 직업을 가진 교직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9년 현재 한중대의 체불임금 규모가 4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한중대 교직원은 108명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는 200명이 가깝다고 전직 교직원들은 주장합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대학가 주변은 말 그대로 황폐화됐습니다. 2년 넘게 방치된 학교 건물은 오히려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학생들이 쓰던 자판기는 보시는 것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산산조각이 난 채로 폐교 이후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면서 원룸 건물은 대부분 비었고 대학가 주변은 유령 도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는 동안 많이 비고 많이 어렵죠, 마을이.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부지와 시설 활용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중대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경매가 시작됐지만 3번 연속 유찰되자 채권단은 경매를 중단한 뒤 일반 매각에 나섰습니다. 폐교대학의 문제는 이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은 밀린 임금이라도 청산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폐교는 학생이나 교직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 또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 2018년 폐교한 남원시 서남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된 남원 서남대 교정입니다. 폐교 후 3년이 지난 옛 서남대 교정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교정은 물론 주변 상가들까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서 종합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주변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옛날에 상가가 활성화될 때는 막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몰라요. 그게 10분의 1이나 있었던 멀쩡해. 옛날에 슈퍼가 막 9개, 10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 있고 그래 지금 별로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우리 이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종 부지는 남원의료원 옆으로 선정됐습니다. 서남대 주변 상인들은 월세를 낮추는 등 안간힘을 써보지만 상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상가가 어디 있는가 봐봐요. 원룸 방법인데요? 네. 원룸도 제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싸게 내가요. 한 달 10만 원 받아요. 저렇게 다 해놓고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유선 다 해놓고 그거 분실이 많죠. 얼마나 서남학원 청산위원회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서남대 부지 1차 처분 기간이 지난 8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청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작업이고 저희가 맡았던 기간이 올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남원시는 서남대 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 활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북도 의회 차원에서 청산 절차 완료 후 국제농업대학을 유치하는 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이카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그 국제농업대학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용역비를 지금 일단 예산을 일부 세웠는데 그 용역계획서에 따라서 조금 지역 여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아직 첫 삽을 지금 뜨려고 하는 준비 단계죠. 서남대 인근 주민들은 폐교대학 부지를 남원시에서 매입해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은 서남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경주 남산 장창곡 제14지가 옛 절터의 모습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장창곡 사지에 들어선 묘지 2기를 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창곡 사지는 보물 2071호로 지정된 석조 미륵열의 삼존상, 일명 삼화령 아기부처가 출토된 곳으로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59년 묘지가 들어섰습니다.